나는 그날 밤 동창회에서 가장 성공 못한 사람으로 뽑혔다. 무대 위에 세워진 채로 모두의 웃음소리 속에서.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복수를 시작한 순간 내 인생은 영원히 뒤집혔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첫 번째 훅, 그 자리에서 나는 포크를 쥐고 옛 친구의 손등을 베었다. 피가 아니라 그의 결혼 반지를 노려서. 이 반지, 내 여동생 거잖아, 라고 속삭이듯 말하며. 두 번째 훅,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회사 서버를 해킹해 그의 비밀 계좌를 터뜨렸다. 수억 원의 뇌물 기록이 쏟아지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은 내 아버지의 목숨을 산 것이었다. 세 번째 훅, 복수의 끝에서 나는 그녀를 마주쳤다. 내 첫사랑이자 모든 배신의 뿌리. 그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나는 택시 안에서 동창회 초대장을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모임.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모두 꿈을 좇는 청춘들이었다. 이제 나는 42살, 실직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작가. 매일 아침 노트북 앞에서 쓴 글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집세는 밀려가고 있었다. 반면 그들은 성공한 CEO, 유명 변호사,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로 본 그들의 삶은 반짝이는 필터로 덮인 듯 했다. 동창회 장소는 이태원의 고급 클럽. 입구에서부터 샴페인 향이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나를 둘러쌌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동정 어린 시선이 스쳤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의 로맨스, 첫 직장의 실패담. 웃음이 터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쌓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자, 이제 재미있는 시간. 사회를 맡은 재훈이가 마이크를 쥐었다. 그는 우리 반의 황태자였다. 지금은 대기업 임원. 각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특별한 사람 뽑아보자. 웃음이 터졌다. 차례대로 사람들이 일어났다. 수진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고, 태민이는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자랑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글쓰기로 먹고 살아. 아직 성공은 아니지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이 변했다. 장난기 어린, 그러나 날카로운. 투표가 시작됐다. 익명으로 종이를 돌리고 집계. 가장 성공한 사람, 재훈이. 박수가 터졌다. 가장 성공 못한 사람, 긴 침묵. 김민준. 웃음이 폭발했다. 나는 무대로 끌려 올라갔다. 축하해, 민준아. 내가 우리 추억에 살아있는 증거야. 재훈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내 손에 쥔 포크가 빛났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등을 향해 가져갔다. 피부가 스치는 느낌. 그의 결혼 반지가 드러났다. 이 반지, 내 여동생 거잖아.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다. 클럽 안이 얼어붙었다. 그 반지는 15년 전 내 여동생 지은의 것이었다. 그녀는 재훈과 사랑에 빠졌다. 결혼 직전 재훈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 지은은 자살 시도. 그 후유증으로 그녀는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가족의 치욕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게 터져나갈 것 같았다. 파티는 어색하게 끝났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나는 클럽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진이, 민준아, 미안해.
재훈이가 장난친 거야, 장난? 그건 내 삶을 파괴한 시작이었다. 재훈은 단순히 지은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 뒤에 숨겨진 뇌물. 아버지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재훈의 아버지가 배후였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20년 전 일기장. 거기 적힌 이름들, 재훈, 수진, 태민. 그들은 내 친구였다. 아니, 배신자들. 복수는 그날 밤 시작됐다. 나는 해커 친구에게 연락했다. 재훈의 회사 서버, 뚫어봐.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재훈의 회사, 대규모 뇌물 스캔들. 수억 원의 기록이 유출됐다. 기자들이 재훈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아버지의 목숨을 산 것이었다. 재훈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 사건.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의 첫 번째 화살. 복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재훈은 실직했다. 그의 아내 내 여동생의 반지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소셜미디어는 그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타겟을 생각했다. 수진. 그녀는 패션 브랜드 CEO. 겉으로는 페미니즘 아이콘, 속으로는 내 첫사랑이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연인이었다. 졸업 후 그녀는 재훈과 바람을 피웠다. 미안해, 민준아. 재훈이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아 그 말로 끝났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수지는 임신 중이었다. 우리 아이, 그녀는 유산했다다니, 유도유산. 재훈의 강요로. 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 병원 기록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었다. 수지는 그걸 숨기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그녀의 브랜드 웹사이트를 해킹했다. 아니, 더 교묘하게. 익명 계정으로 리뷰를 퍼뜨렸다. 이 브랜드, 노동자 착취. CEO가 과거 불법 낙태로 증거는 조작이 아니었다. 병원 기록의 일부. 뉴스가 퍼졌다. 수진의 브랜드는 보이콧 운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함입니다. 제 과거를 왜 파헤치나요? 눈물 흘리며. 시청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가짜. 그녀가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너지? 왜 이러는 거야?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아름답고 날카로웠다. 왜? 내가 내 아이를 죽였으니까 오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사고였어. 재훈이가 변명.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를 켰다. 재훈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도 알지? 내가 그걸 은폐했어. 그녀는 창백해졌다. 민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웃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옛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태민. 그는 스타트업 CEO. 우리 반의 천재. 하지만 그의 성공은 내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대학 때 나는 비즈니스 플랜을 공유했다. 그는 그걸 훔쳐 창업했다. 증거. 이메일 기록. 나는 그걸 유출했다. 투자자들이 철수.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 태민은 나를 찾아왔다. 형, 왜? 우리는 친구잖아. 무릎 꿇었다. 친구. 내가 내 꿈을 훔쳤으니까 그는 울었다.
미안해. 갚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밤이 깊어지자 비밀의 실타래가 풀렸다. 재훈, 수진, 태민 그들은 공모였다. 20년 전 아버지의 사업을 무너뜨린 건 그들의 아버지들. 재벌 가문의 음모. 나는 아버지의 유서를 찾았다. 민준아, 용서해. 이 죄는 내가 짊어지지 마. 하지만 이미 짊어졌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였다. 아니, 파괴였다. 2달째. 서울의 봄은 피어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재훈은 감옥에 갔다. 뇌물죄. 수진의 브랜드는 문을 닫았다. 태민은 자살 시도 다행히 살아남았다. 뉴스에서는 동창회 복수 사건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나를 광기 어린 피해자로 봤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익명으로 책을 썼다. 제목, 숨겨진 배신.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집세를 갚았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적은 그들의 어머니 아니, 그 배후. 재훈의 아버지, 최 회장.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노렸다. 증거 수집.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차 브레이크 조작. 최 회장의 지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옛 친구의 여동생, 은지. 그녀는 무료로 도와줬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정혜 때문이야. 하지만 내 눈빛은 다르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 회장의 저택 앞 나는 침입했다. 아니, 초대받았다. 김민준 씨, 만나자. 그의 전화.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와인. 내 아버지 일, 미안하네. 그는 웃었다. 하지만 사업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에 나는 칼을 쥐었다. 식사 칼. 당신이 내 가족을 망쳤어.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증거 있어? 없으면 내가 미친놈이 돼. 그 순간, 티스트. 그는 내게 제안을 했다. 나와 손잡아. 내 책, 내 출판사에서. 돈도 주고 유혹.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수진이 임신, 내 아이.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녀를 압박했으니까. 거짓말.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수진의 일기 내가 훔친을 다시 봤다. 민준이 너무 집착해. 재훈이가 구해줬어. 집착.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수는 나를 바꿨다. 지은을 병원에 보러 갔다. 그녀는 깨어났다. 오빠, 그만해. 복수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해. 그녀의 말.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최 회장에 대한 소송.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반격했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은 나를 복수광으로 몰았다.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은지가 떠났다. 오빠, 당신이 무서워. 고독. 나는 카페에서 앉아 다음 계획을 세웠다. 최 회장의 비밀 연인. 그녀를 꼬셨다. 정보. 그의 해외 계좌. 유출. IRS가 움직였다. 세금 탈루. 최 회장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실수했다. 태민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형, 우리 모두 피해자야. 최 회장이 우리 아버지들을 조종했어. 공모. 아니, 그들은 최 회장의 꼭두각시였다. 티스트. 재훈, 수진, 태민 그들은 나처럼 배신당한 자들. 재훈은 지은을 버린 게 아니라 최 회장의 강요였다. 내 여동생, 정치적 도구로 썼어. 재훈의 편지. 내 복수는 잘못된 방향.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최 회장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은 플래시로 가득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복수는 정의인가, 개인적 원한인가, 판사의 질문. 나는 침묵했다. 대신 증거를 제출했다. 녹취록, 이메일, 계좌 내역. 최 회장은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 변호사의 외침. 하지만 배심원들은 설득됐다. 유죄. 20년형. 승리. 아니. 재훈이 감옥에서 나왔다. 무죄. 그의 뇌물은 최 회장의 짓이었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희생양이었어. 우리는 감방 앞에서 만났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우리 아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 그녀의 고백. 태미는 회사를 제기했다. 내 도움으로. 형, 고마워. 이제 진짜 친구지? 지은의 상태 악화. 그녀는 말했다. 오빠, 최 회장 죽음 그게 오빠 짓이었어. 내가? 아니, 내가 브레이크를 건드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복수 캠페인이 그를 압박해 자살로 이끌었다. 최 회장의 죽음은 자살. 뉴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복수광이 살인자, 시위대가 내 집 앞에 모였다.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 앞,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가? 가족. 나 자신. 수진이 따라왔다. 민준아, 사랑해. 다시 시작해, 그녀의 키스. 순간, 행복. 하지만 재훈의 전화. 최 회장의 유언 내 아버지가 먼저 뇌물을 제안했어. 모든 게 시작된 건 내 가족 탓 충격. 아버지의 비밀. 그는 최 회장을 먼저 유혹했다. 사업 실패의 원인. 나는 무죄의 피해자. 아니, 죄인의 아들. 결정의 순간. 나는 수진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계속 파헤칠까? 법정에서 나는 증언을 철회했다. 최 회장은 무죄배. 재훈의 부탁. 우리 모두 용서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선택했다.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지은의 눈물. 가을바람이 제주를 스쳤다. 나는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예식. 재훈, 태민이 참석. 이제 화해야. 그들의 미소. 지은은 퇴원했다. 가족 모임. 웃음소리. 하지만 내 책 숨겨진 배신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논쟁했다. 민주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온라인 포럼 가득. 나는 조용히 썼다. 다음 책, 용서의 대가. 한밤중, 익명 편지. 내 아버지의 진짜 비밀, 그는 최 회장의 딸을 임신시켰다. 내 이복 여동생 외충격. DNA 테스트. 양성. 그 딸. 수진. 내 아내. 그녀는 알았다. 민준아, 사랑은 피를 초월해 하지만 배신의 끝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떠났다. 홀로 서울로. 동창회 30주년 초대장. 가야 할까? 웃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한 그림자. 나의 삶처럼.